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결재권자고 임명권자라서 그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데 천공도 김건희도 작동이 되고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총장에서 옷을 벗는 것도 천공이 간음을 하고 결정을 내려줬고, 옷을 벗고 나서 대통령을 할까 말까 이 부분에서도 천공이 정확하게 이제 오다를 내려서 출마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출마를 했던 것이고, 출마하는 첫 기자회견 장소 매헌 윤봉길 기념관 빌리는 것도 김건희가 호스트바에서 만난 김승희 의전비서관 잘린 사람, 그 사람이 세운 업체의 이름으로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 윤봉길 기념관을 빌려서 거기서 대선 출정 기자회견을 열었던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천공의 본격적인 수렴청정 이것이 시작이 돼서 결국은 제 앞에서 천공이 하는 말이, 목사님, 윤석열은 내가 면접을 봐가지고 하늘에 올려서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됐습니다. 윤석열은 내 뜻을 이행하는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천공의 종교적인 이상과 판타지, 천공의 교리를, 지시를 이행하는 자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의 대통령이 애초부터 아닌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 제가 쓰는 표현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만 청와대를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천공이 보다 못해 천막을 치고라도 들어간다고 그래라 했더니 그 이튿날 바로 천막 당사 뭐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게 바로바로 즉각 반응하면서 천공이 오다를 던져주면 탁구공처럼 던져주면 바로바로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국방부를 나왔는데, 국방부라고 하는 그 건물 위치는 여러분 나대지예요. 법적으로 나대지, 농지법 용어로 그냥 평지란 말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할 때 어마어마한 그 자금을 들여서 핵무기가 청와대에 투하되고 핵미사일이 투하돼도 끄떡없는 그 인왕산 북악산 지형을 이용한 전쟁 지휘소를 구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대회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눌렀다 하면 이제 핵무기고 눌렀다 하면 미사일인데, 거기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이가 천공, 이 사이비 종교인 천공의 말만 믿고 아무 그런 모니터링, 필터링 이런 근거가 없이, 분단 상황에서의 이런 과학적, 군사적 근거도 없이 그냥 걸로 나온 거야. 용의 문풍이니까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거기서 자기가 무슨 재주로 전쟁을 지휘합니까? 그리고 군대도 안 갔다 왔잖아.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 스위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를 나왔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는 형 김정철하고 여동생 김여정이가 다녔고, 오히려 김정은 학생 김정은은 시골에 동네 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왜? 너는 서민들의 심정을 알라고 해가지고 부친 김정일 위원장이 그런 데를 보낸 거예요. 오히려 오빠하고, 아니 형하고 여동생은 외교관의 자녀, 대기업의 자녀, 대통령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국제학교를 다녔고 그랬는데, 그리고 졸업식은 안 하고 나라의 부름을 받고 북으로, 북조선으로 이제 가서 뭐를 했느냐.
김일성 종합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모스크바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파리 대학을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옥스퍼드도 아니고 어디를 갔느냐? 김일성 군사종합학교를 갔어요. 거기에서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고 인공위성을 쏘고 그 다음에 적과 교전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인명살상이 어떻게 하면 가장 많고 어떤 경우에는 인명살상이 가장 적은 방식이 뭔지 또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거 비행기를 격추하는 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하는 방법 또 미국 본토에 미사일 기지 핵기지가 있는 하와이, 괌, 마샬 군도, 본토, 백악관 이런 데 겨냥하는 거 이런 걸 배우고 마지막 졸업 논문이 뭐냐? GPS를 활용한 포사격술 제고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지도자하고 군대도 안 갔다 와가지고 맨날 술만 마셔가지고 블랙아웃 상태로 빠져있는 자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도 숨어있는 장소라도 제대로 정하면은 걱정이라도 안 되는데 숨어있을 만한 청와대도 기어 나와가지고 그 나대지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될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뭘 모르는 거야. 그냥 국방은 국방대로 외교는 외교대로 형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카톡에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공개할 수도 있는데요. 스페인 국왕 내외하고 윤 대통령 내외가 서로 인사하는 장면, 첫 해외 순방,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하얀 장갑 끼고 손 건들건들한 장면이 있었죠. 기억나죠? 그때 내가 갔다 와서 내가 굉장히 막 책망을 했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주권국가의 대통령 내외는 다른 나라의 정상과 만날 때 인사할 때는 허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외교 프로토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고개를 숙이고 세 번, 네 번 절을 하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랬어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외교가 그냥 개판인 거야 지금. 국방도 이렇게 개판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관 되기 전에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근데 이 국회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국방위원회를 하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결석을 한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허리 류마티스 디스크 때문에 휠체어 타고 꼼짝을 못한다는 걸 치료받으라고. 그런 사람이 지금 국방부 장관이요. 쿵따라 쿵따 쿵짝짝 이거 기가 막힌 거지. 이런 국방부 장관과 이런 대통령 치하에서 밤 12시만 되면 종로 쪽에 가가지고 소수의 경호원만 데리고 그냥 술 퍼마시고 새벽에 들어가서 출근을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정병훈 기자가 오죽하면 대통령한테 그랬잖아요. 5일만 제대로 정상 출근하면 내가 이 출퇴근 체크 안 하겠다고. 이런 대통령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가 총에 맞아가지고 11.6 사태 때 이제 유고 상태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죽은 것만 유고가 아니라 이 블랙아웃 상태에 빠져도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이 3시간 이상만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면 여러분들은 유고 상태에 사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허구없나 지금 그런다고. 오죽하면 그 경호를 하는 경찰 경력을 지휘하는 경찰 간부가 미국에 가가지고 LA 가가지고 우리 집 부근에 있어요. 썬데이 저널이. 우리 집 부근에 있는 썬데이 저널에 그걸 최고로 했겠습니까? 여기서는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금요 캐비넷, 최재형 목사의 금요 캐비넷,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하는 거기에 내가 이거 보도했잖아요. 매주 금요일 3시마다 내가 캐비넷을 까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건데, 결국은 이게 천공의 그런 종교적 망상에 의한 또 김건희, 윤석열의 그런 가스라이팅의 결과로 무분별하게 아무 무책임한 무속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이 사이비 종교인이 거의 사단의 영을 받은 이 사단의 영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 잘 안 쓰는데요. 그런 자가
무책임하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5,500만 명의 우리 민중들,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응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디올 사건에 이어서 바로 이 천공의 사건도 국민들에게 폭로를 한 겁니다. 할렐루야!